겉으로는 어리숙하고 순진해 보이며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고 늘 날카로운 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걸 깨달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으며 때로는 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굳이 과시하지도 증명하려 들지도 않지만 가장 섬세한 방식으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어수룩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실은 삶의 고수인 6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무심코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중 한 사람인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유형들을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시끄럽기만 하고 속이 텅 빈 사람인지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삶에 적용한다면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누구도 예상 못할 만큼 현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주관이 없는 듯하지만 사실 판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론 자리에서 늘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고 뚜렷한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며 승부를 다투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같은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소신이 없고 남들 의견에 휩쓸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결국 일이 흘러가는 방향은 늘 그 사람이 원하던 쪽으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다투지 않고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옛말의 겉은 흔들리지 않는 듯하되 안에서는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있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둘러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리더처럼 보이고 싶지도 거친 논쟁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의 생각을 부드럽게 이끌어 상대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어디에서 밥을 먹을지 의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햄버거를 먹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며 모두가 자기 의견을 지키려 논쟁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다들 정하세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즘 새로 생긴 X집이 있던데 맛있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중 누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지 않았나요? 별것 아닌 듯한 한 문장이 대화를 슬쩍 자신의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 모두가 X집에 가기로 하고 사실 그곳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지나치게 결단력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의견을 물으면 즉답하지 않고 그 방향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방식도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처럼 부드럽게 말합니다. 남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 스스로 그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리할까요? 힘을 덜 드러낼수록 통제는 더 쉬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상대는 압박당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접근해 상대가 내가 결정했다고 믿게 만들면 사람들은 기꺼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옛사람들은 최고의 지혜는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 데 있고 가장 큰 권력은 상대가 통제당한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소극적이고 주관이 없구나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조용히 관찰하고 섬세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원하던 길을 따라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알게 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흐름을 이끄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말보다 듣는 것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토론 자리에는 늘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과시하고 논쟁으로 이기려 들며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적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며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느리고 잘 모른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고 말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걸 압니다. 표정, 태도, 말의 결을 보고 정보를 걸러 본질을 파악합니다. 회사 회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발표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며 자신의 관점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소신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보고 듣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누가 실수하고 있는지, 누가 말만 많은지 다 살핍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쳐 버릴 즈음, 그제야 짧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찌르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아끼면 상대는 경계를 풀고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열 때 그 말은 훨씬 더 무게를 갖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듣는 사람은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고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며 주변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겉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늘 유리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 본 적 있으십니까? 결코 격하게 논쟁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가 바로 모르는 척하지만 가장 영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지혜 중 하나입니다. 셋째, 먼저 지는 척하고 나중에 크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때로는 남들에게 무시까지 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와 결국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의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치고 뒤에 이기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이기고 싶어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승부를 걸고 사소한 일로 다투며 자신이 옳고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작은 싸움에 뛰어들다
더 큰 전쟁을 놓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반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걸 압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도 높고 바다도 넓다는 말처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남들의 시기와 견제도 줄이며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지켜 멀리 내다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두 직원이 경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늘 앞에 나서고 회의마다 1등이 되려 하며 프로젝트마다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양보하고 경쟁을 피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합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관찰하고 배우며 자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스포트라이트를 탐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이미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정확히 움직입니다. 그때는 다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과가 따라옵니다. 사업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브랜드를 만들고 신뢰를 쌓습니다. 경쟁자들이 단기 이익만 텄을 때 그는 장기 전략을 견딥니다. 결국 브랜드가 강해지고 고객이 믿게 되면 눈앞의 이익만 보던 경쟁자들을 손쉽게 앞지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금 당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기는 것을 압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봅니다. 조금 손해를 감수해도 장기 목표를 지키고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압니다. 겉으로는 밀리는 듯해도 한 걸음씩 단단히 전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가 성공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승패는 한순간이 아니라 여정 전체에 있습니다. 언제 물러서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정점입니다. 넷째, 일부러 가난하고 힘든 척해 이용당함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하고 때로는 요즘 살기 힘들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 라고 말하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사실 꽤 여유 있고 심지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늘 민감합니다. 재산을 과시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 관심은 대개 좋은 관심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원치 않는 부탁이 따라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걸 알리자마자 친척과 지인들이 돈을 빌리러 오고 어느새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거절하면 매정하다고 욕먹고 계속 도와주면 이용당합니다. 옛말의 부유함은 드러내지 말고 가난함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정 상태를 숨기는 것이 이용을 피하는 길이자 더 편안하게 사는 방법임을 압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안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절대 과시하지 않습니다. 밥값을 두고 과하게 나서지도 사치품으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을 물으면 그저 웃으며 그냥 먹고 살 정도예요.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라고 넘깁니다. 그러면 주변은 그를 평범하게 여기고 빌려달라거나 기대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뚜렷한 재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저축하고 더 큰 목표를 준비합니다.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막고 이용을 피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욕심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늘 돈이 별로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과시하지 않을 만큼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식을 이미 쓰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탐욕의 함정이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절대 말싸움을 하지 않는데도 늘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 의견을 지키려 고집하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아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논쟁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박하지도 말로 이기려 들지도 않는데 마지막에는 늘 그 사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옛말에 물이 고요할수록 깊고 사람이 과묵할수록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쓸모없는 말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논쟁은 시간을 빼앗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며 감정만 상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관찰하고 상대가 스스로 드러내게 두고 행동과 결과로 상대가 깨닫게 만듭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한 방식을 두고 격하게 다툰다고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 방법이 맞다 하고 다른 사람은 저 방법이 맞다 하며 끝없이 싸웁니다. 그때 한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사람들이 지쳐갈 때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조용히 내놓습니다. 처음부터 의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이 말의 무게를 키운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싸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다면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틀린 쪽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충돌을 피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언제 말해야 하며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쉽게 실수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주도권을 탑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도 말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말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더 큰 흐름을 보며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러니 다투지 않는데도 늘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을 만나면 약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는 더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식을 훈련하면 깨닫게 됩니다. 때로 침묵은 삶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모두가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걸 급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은 듯하고 상황을 봐도 어떤 평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진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사실 답을 이미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지켜 더 많이 배우고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에서도 존재합니다. 절대 내가 더 안다는 기색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척하며 질문을 던져 상대의 경계를 풀고 상대가 스스로 속내를 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앞다퉈 자신을 드러내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할 때
그 신입은 차분합니다. 듣고, 보고, 메모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주어져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조금 어려워 보여서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변은 그를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말만 많고 실행이 적은지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빈틈을 남기지 않아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노련한 협상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심한 듯 질문 몇 개만 던지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영리할까요? 너무 빨리,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면 경계받고 경쟁자로 인식되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을 숨기고 평범한 겉모습을 유지하면 늘 우위를 갖습니다. 옛말에 말할 때는 이미 아는 것만 반복하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이 법칙을 철저히 이해합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가치는 말이 아니라 때가 왔을 때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단순하고 둔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관찰하고 상황을 평가하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을 조용히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방식을 익히면 알게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덤을 어떻게 숨기고 언제 드러내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지혜로운 6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붙잡고 양보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기며 과시하지 않지만 가장 중용받습니다. 이 사회에서 말이 많다고 해서 진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평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가장 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 6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중 하나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깊은 가르침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차분하고 밝게 판단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